중국에서 6월 18일이 찡동이라는 회사의 창립 기념일인데요. 이제 중국에서 원래 처음에 온라인계 양대산맥이었어요. 정말 타오바오가 있는 알리바바 그리고 찡동 이렇게 두 회사가 원래 양대산맥이었는데, 사실 지금 규모나 판매력에 비해서는 알리바바가 너무 압도적으로 앞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찡동도 중국의 그런 온라인 커머스의 대표격으로서의 자리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 회사의 창립 기념일에 이제 빅세일을 진행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중국 국내의 하나의 쇼핑 문화로 자리 잡아서 지난 6월 18일에 그 찡동의 판매 행사 세일, 빅세일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6월 18일이라는 이 류이빠, 류야오빠라는 이 단어가 왜 우리가 하반기에 알고 있는 슈앙시이처럼 11월 11일처럼 하나의 대표적인 쇼핑의 기념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찡동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그 쇼핑 플랫폼들이 다 이 이벤트에 참가를 해요. 그래서 지금 또 6월 18일에도 뭐 많은 뉴스에 나왔겠지만 또 많은 쇼핑 기록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이런 쇼핑 명절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코로나 상황을 겪은 후에 온라인 쇼핑에 대한 상황 같은 것들이 조금 비춰질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혹시 제가 이제 화장품 무역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이제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도 화장품, 뷰티 제품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너 뷰티 제품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뭐 유아용 상품이라던가 이런 건강식품들,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특히 제가 더 많은데, 그래서 또 이제 중국 국내에 그런 화장품 브랜드들, 그러니까 618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그 판매 파워를 보여준 브랜드이기도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굉장히 국내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는 중국의 국산 브랜드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중국 내 국산 화장품 브랜드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류야오빠 그 찡동의 창립기념일 행사, 하반기에 슈앙시이와 슈앙시얼이 있다면 상반기에는 류야오빠가 있죠. 그래서 내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도 지난주까지 6월 18일까지 찡동의 행사가 이제 열렸었고, 판매 행사가 열렸었고, 저희 타오바오 점포 같은 경우엔 5월 1일, 5월 초부터 이 행사 참가 신청을 이미 받았고, 6월 1일 공식 행사가 올해는 6월 1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보통 이제 샹시이, 샹시얼 같은 행사도 그렇고, 뭐 푸니지에도 그렇고, 이번 류야오빠도 그렇고, 이런 온라인상의 쇼핑몰의 이벤트가 앞뒤로 뭐 한 일주일, 보통 뒤로는 안 가고 앞에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전부터 시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이벤트 기간이었고, 대부분 이제 6월 18일 당일날이 가장 많이 할인율을 적용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6월 초부터 계속 행사의 그런 느낌이, 축제의 느낌이 있다가 지금 6월 18일에 끝났고 19일부터 수많은 또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왔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첫 번째 소비 폭발이 일어나는 하나의 쇼핑몰들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있었고, 또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의 그 코로나 이후의 변화 같은 것들이 데이터들이 나와서 오늘은 그거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런 쇼핑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뷰티 제품 수출을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중국 화장품 국내 브랜드들의 어떤 강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눈여겨봤던 점들을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는데 618이라는 이 숫자는 6월 18일 찡동이라는 회사의 창립 기념일이에요. 원래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양대산맥, 찡동, 알리바바 이렇게 두 회사가 진짜 양대산맥이었는데, 사실 요 몇 년간의 변화를 거쳐서 지금은 알리바바는 이미 너무 거대한 생태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판매에 대한 숫자나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는 알리바바가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찡동도 그 플랫폼만의 어떤 강점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찡동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들 피셜, 현지인들 말에 의하면 좀 전자제품이나 그런 가전제품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라고 하고, 뭐 알리바바는 이런 뭐 티엠마오의 어떤 그런 공식몰이나 아니면은 그런 타오바오에서 판매하는 시점포, 그냥 일반 오픈마켓, 콰이샤오핑이라고 하죠. 뭐 화장품도 있고 음식도 있고 패션도 있고 뭐 소품도 있고 뭐 장신구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판매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중국 분들은 그렇게 나누기는 해요.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뭐 내가 가전제품을 사고 싶다고 하면 찡동 쪽으로 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액세서리나 소비품이 필요하다고 할 땐 타오바오를 찾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전체 사이즈만 봤을 때는 두 개 다 종합몰이긴 하죠. 전부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단 이번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 이벤트 기간은 찡동과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티몰 모두 다 동일하게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행사 기간이었고요. 이벤트 참가는 한 달 전부터 받아왔었고, 대부분 어떤 뭐 대형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6월 17일, 18일 요 이틀 동안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을 준 경우가 많았고, 17일 이제 전야제였어서 그렇고 18일에 행사 당일이었기 때문에 0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할인율이 적용이 됐던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총 매출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행사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행사 기간 17일, 18일의 기간 동안 판매했던 거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신다면, 일단 찡동의 총 매출은 2,692억 위엔 2,692억 위엔인데요. 이게 얼렁 한국 돈으로 계산이 안 되시죠? 약 45조 8천억 원어치. 찡동 플랫폼에서는 이제 요 세일 기간 동안 약 45조 8천억 원 한화로 제가 지금 변환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2,692억 위엔 한화로는 약 45조 8천억 원어치가 판매가 되었고요. 그 티몰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티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 동안 찡동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6,982억 위엔어치, 이게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요, 원화로 계산을 하면 118조 8천억 위엔어치, 8천억 원어치, 네, 118조 8천억 원어치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보통 한국의 그런 이제 중국의 소비 파워에 대해서 샹시이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워낙 많이 나오는데, 찡동에 대한 기사는 그렇게 또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류야오빠에 대한 기사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정도 판매액도 어마어마한 거죠. 게다가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빨리 다가온 그 쇼핑 명절이었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역시나 그 618 판매 중에서는 역시나 올해도 역대급으로 최고 경신을 했습니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것들이 아직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중국에서는 이미网红의 인기, 그리고 이런 V커머스의 파워, 파괴력, 그리고 이런 뭐라 그럴까,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파는 게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편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물건을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엑소의 크리스가 굉장히 물건을 많이 팔았고, 티몰이에요. 티몰. 참, 제가 찡동이라고 앞에다 말씀 잘못 드렸구나. 네, 그래서 티몰에서는 스타가 참여를 많이 했고, 그리고 37명의 스타가 생방송 판매에 참여를 했었고, 그 중에 매출 1위는 우이반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라는 친구가 하게 됐는데, 제가 링크가 있는데 하나 지금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제 휴대폰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중국의 연예인들, 참가했던 연예인들이 쭉 누가 얼마큼 팔았고 누가 얼마큼 팔았고 이런 데이터가 중국의 온라인에 떴고, 요걸 보니까 우이반이라고 하는 엑소의 멤버였던 남자분이 물건을 굉장히 많이 팔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중에는 2위를 한 사람은, 여러분 그
이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옛날에 TF 보이즈의 멤버였던 친구 중에 최근에 이제 왕후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지금 그 연예인으로서 이번에 그 618 행사에 참여하셔서 물건을 엄청 많이 팔으셔가지고 이분도 거의 뭐 판매왕처럼 이양치엔 씨라고 하는 분 아세요? 2위를 한 이양치엔 씨라는 분도 그 TF 보이즈 남자 3명 꽃돌이 소년 3명 있는 그룹 아시죠? 중국의 TF 보이즈 멤버 중에 한 분인데 이분도 엄청나게 물건을 잘 팔았다고 소문이 났고 3위가 루한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완전히 꽃미남 있어요. 그분 해서 이 남자분 3분이 완전 연예인 쪽에서는 판매를 엄청 많이 한 판매 연예인, 판매 왕홍 연예인인데 뭐 판매를 한 분들로 1, 2, 3위를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번에 농산품 워낙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안녕 수민아. 네, 농가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쭈농이라고 해서 농업을 도와주자 이런 농가를 도와주자라는 운동이 있었고 이 6.18 시점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이따가도 나올 건데 500개 중국에는 그 현이라는 단위의 지방 단위가 있는 거 아시죠? 중국의 이제 지방 단위 중에 한국의 뭐 읍면동 이런 것처럼 현이라고 하는 시엔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그 시엔장 어떻게 보면은 이장 같은 이 리보다는 더 큰 개념이긴 한데요. 이장처럼 그 현의 현장들이 나와서 각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방송을 또 했었대요. 그래서 500개의 현의 현장들이 생방송을 통해서 지역의 특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과일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팔고요. 그리고 그 중국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 지역 특산물 중에 제일 많은 게 뭐 과일도 있고 그리고 채소를 좀 가공해서 뭐 말린 채소를 만든다던가 김치처럼 뭐 퍼차이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그렇게 뭐 장 같은 거 라지아오장 뭐 이런 걸 만든다던가 그런 먹을 것들 그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먹을 것들을 현장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생방송 판매를 했던 것이 또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5월 달쯤에 그 거리라고 하는 콩티어 에어컨 만드는 회사의 대표님이 직접 생방송에 나와서 물건을 판매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의 회장님이 나오셔서 뭐 이제 가전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던가 뭐 현대자동차에서 대표가 나와서 자동차에 대한 설명을 한다던가 이런 것처럼 그 거리 콩티아오가 중국의 거의 국민 에어컨이거든요. 근데 그 회사의 회장님이 여자분이세요. 여자 그 대표님이 직접 생방송에 나와서 물건을 판매하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농부들도 직접 라이브 커머스에 나와서 물건을 판매를 했던 거죠, 이번에. 그 콰이쇼라고 하는 어플, 한국 분들은 콰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 또인 틱톡처럼 그런 쇼트 클립을 찍어서 보는 어플인데 그 또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연령대들이 보지만 2, 3선 도시에 같은 경우에는 그 콰이쇼가 좀 더 강세예요. 그 콰이쇼 쪽에서 이런 농산품들을 원래 이제 자기들의 특산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라이브들을 원래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예 그런 대형 TM마오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도 이번에 전략적으로 농부들을 도와주자, 우리 농촌을 더 도와주자 해서 이렇게 현장들이 직접 진행하는 방송, 산지에서 직접 하는 산지 방송 뭐 이런 걸 기획했었는데 이게 반응이 아주 좋았었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굉장히 좋은 일 같아요. 지금 뭐 한국에서도 백종원 아저씨가 막 그거 다시마 처리하러 다니시고 감자 처리하러 대기업에 전화하시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도 빨리 이 네이버 V커머스나 뭐 다양한 V커머스들이 발전이 돼서 이렇게 좀 꼭 서울에서 뭐 이렇게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농촌이나 뭐 바닷가나 이런 데에서 그런 농특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까지도 이런 혜택을 좀 잘 받으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판매했던 것들 중에 찡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전자제품, 샤오디엔치 뭐 이런 것들이 강세를 이루었고, 그리고 티몰에서는 화장품, 음식, 간식, 뭐 패션 소품 이런 것들이 좀 판매에 가장 강세를 보였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 618에서 판매가 가장 많이 됐던 그 판매액 볼륨으로만 본다면 가전용품들의 판매가 1위였고, 그 다음이 핸드폰 관련된 용품들, 핸드폰과 통신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메이妆, 끄후 이런 미용 소품들, 미용용품, 화장품들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 뭐 가정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감사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많이 건강하답니다. 네, 가정용품,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각 기계의 그 비용 자체가 비쌀 수도 있고, 통신 같은 경우도 사실은 휴대폰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당 각 금액대가 이제 비싸기 때문에 전체 볼륨에서 1, 2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3위로 판매됐던 품목이 화장품, 미용용품이라는 점에서 역시나 중국에서 이런 미용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구나라는 거를 또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품 판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화장품이 이제 뭐 더 이상 최근에는 뭐 한국에 무조건 설화수만 찾는다, 뭐 외국 상품만 찾는다 이러지 않는 거는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미용 업종 중에서 어떤 브랜드들이 가장 판매량이 많았는지 요거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또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올해의 618 기간 동안 전체 화장품 브랜드 중,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 뭐 한국 브랜드 당연히 포함해서 해외 브랜드, 중국 자국 브랜드를 모두 다 포함해서 가장 많이 팔렸던 브랜드는 완메이르지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그 국산 브랜드예요. 근데 완메이르지라고 말하면 그건 무슨 브랜드지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브랜드, 중국을 많이 왕래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아마 이거 한 번쯤 왓슨스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퍼펙트 다이어리가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스크팩류에서도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한동안 작년에 중국에서 그 종이 케이스에 나오는 아이섀도우나 블러셔 세트, 막 색깔이 한 뭐 20개 이상씩 되어 있는 그 종이 케이스 형태의 색조 화장품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샹슈의 비지도 되게 많이 나오고, 사실은 그 브랜드가 이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회사 거였어요. 이게 이제 중국어로는 완메이르지라고 하는 브랜드고, 영문으로는 퍼펙트 다이어리라고 하는데 로고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네요. 퍼펙트 다이어리라고. 요게 이제 중국의 자국 브랜드인데, 사실은 이 퍼펙트 다이어리 브랜드의 성공 사례 하나만 말을 해도 아마 저희가 1시간 라이브 방송 시간이 모자랄 수 있을 만큼 많은 브랜드 스토리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광동 쪽에 있는 위니팡이라고 하는 그 화장품 브랜드에서 원래 이제 마케팅이랑 이런 걸 담당하시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창립을 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사실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한 4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뭐 샤오슈 생기기 시작했을 때쯤에가 이제 창립한 지 얼마 안 되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좀 가성비 있는 제품, 색조 제품이면서도 가성비 있고 저렴하면서 막 많이 들어있고 색깔이 막 다양하게 들어있고 막 이런 것들을 좀 강점으로 내세워서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지우링호, 지우호를 아예 타겟으로 해서 가격은 그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이면서 또 그런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뭐 종이 케이스라던가 과감한 아주 많이 과한 포장이 되지 않으면서도 너무 저렴해 보이지 않게 제품을 생산을 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온라인 마케팅을 아주 잘 진행을 했었어요. 샤오슈가 지금처럼 성장하기 이전부터 샤오슈의 그런 발전을 예상을 했던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샤오슈의 이제 쫑차오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런 포스팅 같은 것들을 전략적으로 꾸준히 많이 하고 제품을 많이 노출시키고 샤오슈 연예인 광고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온라인 시장 플러스 SNS 활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했던 굉장히 성공 사례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창업 2년 만에 가치가 거의 12억 위엔 이상이 됐을 만큼 아주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현재는 중국 내에 있는 다수의 그런 자국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중국 내의 자국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탑에 해당하는 위치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메이르지라고 하는 브랜드는 한번 중국 쪽에 화장품 수출이나 유통이나 이런 거에 관련되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마스크팩을 구입해서 써본 적이 있는데 원단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 막 에센스도 과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 회사의 그 색조 제품, 블러셔랑 아이섀도우가 아예 팔레트 형태로 돼서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 색조 제품이 색깔 구성도 괜찮고, 또 색깔이 그 너무 막 펄만 많이 들어있다거나 너무 막 크레용처럼 칠해진다거나 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적절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90년대생, 95년생이면은 대부분 20대들이잖아요. 대학생이거나 아니면은 20대 후반이 된 친구들이 사용했을 때 제품의 사용감 면에서도 괜찮고, 또 일단 가격대가 너무나 합리적인 그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그 브랜드를 처음 접했을 때 제가 이제 상해에서 그때 화장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라 원래도 중국 국산 화장품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브랜드는 특히나 더 이제 관심이 많이 갔었죠. 많이 나오니까, 일단 SNS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급성장을 결국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중국의 자국 브랜드들 중에서 뭐 아리따이자도 있고 뭐 다양하게 되게 많이 있긴 하지만, 기초 제품도 있고 뭐 백년 기업도 있고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완메이르지라는 회사를 한번 서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1위는 그래서 중국 국내 제품인 완메이르지가 이 6.18 쇼핑 이벤트 기간 동안 화장품 카테고리에서 판매 1위를 달성을 했고요. 2위는 입생로랑 그 틴트랑 입생로랑 쿠션, 이렇게 그 입생로랑 제품이 중국에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 생로랑 제품이 2위였고, 3위가 랑콤. 뭐 2위, 3위 다 뭐 유럽 브랜드니까 너무 길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4위가 또 이제 중국의 자국 브랜드였어요. 이게 화시즈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화시즈 브랜드는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우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립스틱인데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조각 있는 립스틱. 이렇게 중국스러운 중국 스타일의 어떤 디자인들이 이미 중국 내에 화장품이나 색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 있는데, 이렇게 조각을 새긴 립스틱으로 한동안 그 SNS 내에서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고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그런 애국주의 사상 같은 열풍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 중국을 사랑하자 하는 분위기와 함께 맞물려서 잘 팔려나갔던 브랜드가 이 화시즈인데, 띄어화 화장품, 띄어화 거홍 뭐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아마 중국어 하시는 분들은 띄어화 거홍 찾아보시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국 스타일의 조각이 들어간 립스틱이 나오는데, 요것도 되게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예뻐요. 저 구입 직접 해보셨어요? 저는 한국 화장품 제가 요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도 요거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역시 중국 기예의 나라, 조각의 나라, 뭔가 공예의 나라, 정말 대단하다. 저는 진짜 생산 쪽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종사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거를 금형을 어떻게 팠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사람이 다 조각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저 립스틱을 도대체 어디에 넣어서 찍어내서 저렇게 만들었을까, 진짜 너무 궁금했고, 저거 정말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냐면 제가 한 3년 전에 그 상해에 있을 때만 해도 립스틱 생산이 중국에 그때만 해도 전자동화가 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틀에다가 찍어낸 그 크레용 같은 립스틱을 한 사람 한 사람 막 손으로 끼워서 만들던 시기였거든요. 4년 전인가, 그때가 벌써 3년 전인가. 그때 나름대로 저도 상해 쪽에서 중국 내에서 화장품 기술로 되게 유명한 도시에 있었던 건데도 그 당시만 해도 전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중국이 이제 인건비가 더 싸다 보니까 전자동화 기기를 사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사람이 인건비로 이걸 빨리 그냥 껴가지고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던
그런 생산 환경을 겪고 왔는데 얼마 안 돼서 이런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죠. 진짜 깜짝 놀랐죠. 우프네요. 그쵸. 네, 아무튼 정말 발전 속도는 너무너무 빠르고 지금도 너무 궁금해요. 기회가 되면 립스틱 공장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저런 거 어떻게 모듈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 금형을 만들어서 하길래 저렇게까지 정교하게 나오는지 너무 궁금했고, 화시즈 매력 있죠. 네, 여기 제품이 이 립스틱 이외에도 다른 그런 케이스 디자인이나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런 중국 스타일의 느낌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 화장품에 설 자리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뭐 한국인으로서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자국의 색깔을 넣어서 그리고 어떤 애국에 관련된 그런 색깔을 넣어서 제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또 마케팅에 활용되는 예시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재미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빨라요. 중국의 모든 분야가 다 이렇게 빠르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4위가 그래서 중국의 화시즈라는 브랜드가 화장품 분야에서 판매 4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5위는 알마니 브랜드였어요. 알마니도 뭐 그 글로벌 브랜드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1위부터 5위까지는 전부 다 중국에 있는 거의 한 22개의 플랫폼을 토탈해서 전체 플랫폼에서 이 618 기간 동안 많이 팔려나갔던 브랜드를 정리한 건데, 안타깝게도 올해 1위에서 5위까지 중에는 한국 브랜드,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는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타오바오 쪽, 그러니까 알리바바, 타오바오, 티몰의 그 실적만 합친 데이터에서는 설화수가 10위인가? 10위 안에 설화수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역시나 아모레 쪽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국 제품들을 계속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거에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참여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중국 브랜드들과 경쟁을 하거나 비교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국내 브랜드들에 대해서도 늘 레이더를 세워놓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매번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나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특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상반기에 화장품 박람회들이 많이 없었는데, 원료 박람회나 이런 데를 나가보면은 특히나 이제 원료 분야에서는 중국의 원료 회사들이 거꾸로 한국에 있는 그런 화장품 회사들에게 원료를 납품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져 있어요. 옛날에는 유럽 원료를 많이 쳐줬었는데 지금은 이 화장품 원료 기술 자체도 이미 상향 평준화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가격적으로 유리한 중국의 원료들도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죠. 물론 몇 년 전부터 조급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조급함을 느끼고 있답니다.